매빅 2 줌 도착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2세대 매빅은 1인치 센서를 가진 매빅 2 프로와 줌 렌즈를 가진 매빅 2 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매빅 2 줌을 샀습니다. 프로와 줌을 비교하고 제가 줌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영상을 얼마 전에 제가 올렸는데 매빅 2 구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링크를 걸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도착한 매빅 2 줌은 바로 개봉해 보겠습니다. 다 개봉을 했고요. 구성품을 보시면은 충전기, 한글 설명서, 저소음 프로펠러 6개, 그러니까 예비 프로펠러를 2개 넣어준 거죠. 조종기 충전기, 이건 C타입이고요. 그래서 C타입을 USB 2.0으로 변환시키는 젠더도 함께 넣어줬습니다. 스마트폰 연결 케이블, 기본적으로는 아이폰에 라이트닝 단자가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 USB 2.0이랑 C타입 케이블도 함께 넣어줬어요. 저는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니까 이제 C타입 케이블로 바꿔야 되고요. 조종기는 계기창이 있고 매빅 에어처럼 스틱이 분리됩니다. 이런 식으로 끼울 수 있고요. 분실에 대비해서 예비 조종기 스틱도 넣어줬습니다. 들고 다닐 때 따로 케이스가 필요하진 않겠네요. 좀 휴대성이 좋아진 것 같고, 색깔은 밝은 회색이고 특이점은 이 옆에 삼각대 모드와 일반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포츠 모드밖에 없었죠. 삼각대 모드도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고 저도 자주 쓰기 때문에 편리해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본체 1세대에 비해서 상당히 길쭉해진 것 같고, 아무래도 렌즈가 크다 보니까 기체를 좀 길게 만든 것 같고, 바로 옆에 놓고 비교하지 않는 이상은 커졌다고 느끼기는 좀 어려운데 무게는 상당히 묵직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매빅 프로는 이미 팔아서 없고 가지고 있는 매빅 에어랑 비교해 보면 크기는 이 정도가 나오고요. 두께, 2세대 매빅에서는 짐벌 클램프랑 짐벌 덮개가 매빅 에어처럼 일체형으로 되어 있네요. 1세대에서는 2개를 따로 끼워야 돼서 좀 불편했었죠. 여기 가장 중요한 24에서 48mm 줌 렌즈가 달려 있습니다. 줌 렌즈라 그런지 상당히 길이가 기네요. 짐벌은 양쪽으로 잡아주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한쪽으로만 잡아줬던 1세대보다는 훨씬 튼튼해진 것 같고, 아래를 보시면 왼쪽에는 SD카드 삽입구, 반대편에는 바인딩 버튼이 있습니다. 다리를 피지 않고도 SD카드를 넣을 수 있어서 이 점은 많이 편리해진 것 같네요. 하지만 USB 포트는 이런 식으로 다리를 열어야지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도 1세대보다는 훨씬 편리해진 것 같아요. 1세대 때는 SD카드 넣을 때 다리를 전부 다 피고 넣어야 돼서 상당히 귀찮고 좀 불편했었거든요.
이제 다리를 전부 다 펴보겠습니다. 피는 형태는 같은데 다리 길이가 조금 늘어난 것 같고, 아무래도 모터랑 프로펠러도 전부 커졌기 때문에 다리도 좀 길어져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최고 속도 증가 같은 기체의 기능 향상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매빅 프로 플래티넘과 같은 저소음 프로펠러를 쓰는데 크기가 달라서 서로 호환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체를 보시면은 장애물 감지 센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밑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요. 그리고 양옆에도 하나씩 붙어 있고 위로도 적외선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LED 등이 있는데 어두울 때 불을 비춰줘서 비전 센서가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배터리는 이런 식으로 빼줄 수 있고, 비행 시간이 늘어난 만큼 상당히 두꺼워진 느낌이고요. 버튼을 한 번 누르면은 4분의 1씩 잔량이 표시됩니다. 지금은 기체를 처음 개봉한 거라서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어 있네요. 그리고 앞, 뒤, 양옆으로 열 배출구가 있고요. 끼우기가 상당히 어렵네요. 익숙해지기 전에 렌즈 한번 긁을 것 같은데. 끼우는 요령은 먼저 렌즈에 이렇게 클램프를 얹고 보호 캡을 완전히 위로 젖혀줘서 여기 틈이 있거든요. 거기를 딱 맞춰서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이 조금 어려워가지고 편리해진 건지 모르겠네. 그 외에 기능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부분들은 많은데 지난 영상에서 다 설명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은 빨리 밖으로 나가서 시험 비행부터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센텀 누리마루 공원에 나왔고요. 바로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우선 화각을 비교해 볼까요? 24mm 에서 48mm까지. 48mm. 예, 확실히 화각 차이가 많이 나죠. 48mm는 거의 표준 화각이기 때문에 이제 왜곡 없는 인물 촬영도 드론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비행하는 느낌은 상당히 좋네요. 여기가 전파 교란이 굉장히 심한 곳인데 신호 끊김없이 잘 가고 있어요. 일반 모드로 했는데도 속도가 상당한 것 같고, 새로 생긴 하이퍼랩스 기능을 켜볼까요? 하이퍼랩스는 코스에 따라서 4가지 모드가 있고, 사진 찍는 시간 간격과 전체 시간만 설정하면 자동으로 하이퍼랩스를 찍어줍니다. 일단 방향부터 설정하고 사진 촬영 간격은 2초? 아니 3초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질 타임랩스의 시간을 결정하면 되는데, 타임랩스 시간은 5초? 아니 8초? 8초로 하겠습니다. 총 200장을 9분 59초 동안 거의 10분 가까이 찍어야 되네요. 배터리 다 떨어지겠는데? 그래도 비행시간이 31분이니까 10분 정도 찍는 건 괜찮겠죠?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퍼랩스가 FHD로만 저장되는 건 심각한 단점입니다. 매빅2 줌은 1200만 화소니까 적어도 5K 이상의 하이퍼랩스가 나와야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결과물이 4K라고 해도 부족할 판인데 FHD로만 나온다는 게 사실 좀 상식 바뀌고, 이거 빨리 재생하기랑 뭔 차이가 있는 건지 사실 모르겠고, 그냥 4K로 찍고 빨리 재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메모리에 원본 사진이 남아 있어서 나중에 편집 프로그램으로 고해상도 하이퍼랩스를 만들 수 있으니까 뭐 약간 과장 광고 한 걸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200장 다 찍었습니다. 처음 계산했던 것보다 몇 초 더 걸렸네요. 10분 1초 정도 걸렸고, 지금 비디오를 합성하는 중이고 배터리는 48%밖에 안 남아서 우선 빨리 돌아오도록 만들겠습니다. 예, 돌아왔습니다. 배터리 얼마 안 남았는데 새로 추가된 돌리줌만 찍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돌리줌은 거리가 멀어지거나 가까워질 때 렌즈 화각을 조절해서 피사체 크기는 고정된 상태에서 극적인 배경 변화를 유도하는 촬영 기법인데, 원래는 줌 렌즈를 이용해야 되지만 단 렌즈로도 비슷한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 촬영을 하면서 거리가 멀어져서 피사체 크기가 2분의 1이 됐을 때 화면을 2배로 확대시키면 피사체 크기는 그대로이면서 배경만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4K로 영상을 찍으면서 드론을 뒤로 가는 동시에 화면을 점점 확대시키면 줌 렌즈 없이도 돌리줌 효과가 나타납니다. 줌 렌즈를 이용한 걸 광학식 돌리줌이라고 한다면 이건 전자식 돌리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빅2의 돌리줌이 FHD만 된다는 걸 보면은 아마 광학식이랑 전자식을 섞어서 편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배경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니까. 돌리줌을 찍을 때는 피사체랑 좀 떨어진 위치에 배경이 있으면 좋죠. 뒤에 나무나 구름처럼. 저기 뒤에서 한번 바로 찍어 보겠습니다. 괜찮게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런데 돌리줌 피사체를 사람 얼굴이나 상반신만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안 되고 꼭 전신을 선택하게 되네요. 이건 좀 별론데? 오늘 매빅2 줌 첫 비행을 해봤는데 첫인상은 우선 비행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1세대 매빅보다 기체 파워가 증가한 게 확실히 느껴지고 오큐싱크도 2.0 업그레이드가 체감되는 게 여기가 방송국이 바로 옆에 있어서 전파 간섭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에어는 500m도 가기 힘들고 매빅1으로는 1.2km 정도 갔었는데 스마트폰으로 보는 실시간 영상 지연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매빅2는 거리는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영상 지연이 덜하고 화면이 확실히 부드럽습니다. 그 외에 기체를 실제로 만져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DJI 기술자들이 이 작은 기체 안에 정말 많은 기능을 집어넣으면서 사용자 편의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예를 들어 SD카드를 다리 접은 상태에서 넣을 수 있게 만든 거라든지 짐벌 보호캡이랑 클램프도 매빅 에어만큼 편리하진 않지만 어쨌든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려고 한 흔적이 보이거든요. 다만 아쉬운 점은 휴대성을 양보하지 않기 위해서 기체를 정말 컴팩트하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다리를 접을 때 신경 쓰지 않으면은 이 다리가 이 본체에 좀 쓸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원래 매빅 에어든 프로든 이착륙 시킬 때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도 무조건 손으로 이착륙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크기랑 무게가 늘어나서 그런지 매빅2는 손으로 이착륙 시키기가 너무 부담스럽네요. 오늘 전부 땅에서 이착륙 시켰고요. 기체가 좀 납작해져서 그런지 더 잡을 공간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이 회색인데 너무 촌스럽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색한 게 너무 플라스틱 느낌이 나고 그건 나중에 DJI에서 색만 바꿔서 매빅2 프로 화이트라든지 매빅2 블랙 같은 걸로 가격만 살짝 높여서 내겠죠. 그런 장사 또 잘하니까. 어쨌든 오늘 정리하자면 하이퍼랩스는 실망했지만 비행 성능 면에서는 만족스러웠고요. 기왕 매빅2 줌을 샀으니까 앞으로도 매빅2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